코딩 초탈출 오쌤 따라 HTML과 CSS 잘 보고 잘 쓰고 잘 구현하고.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HTML과 CSS 편, 요번엔 챕터 07 웹서버와 FTP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이퍼링크 강좌에서 안 배운 경로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 경로 방식의 루트 폴더 방식이라는 건데요. 루트 폴더 방식은 웹서버 개념을 알아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웹서버란. 두 번째, 호스팅. 저희 다톰 사이트를 호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FTP와 호스팅 용어. 네 번째, 상대 경로의 루트 폴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수업, 웹서버란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서버 영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제공자라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온 또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조금 뭔지 궁금하시죠? 클라이언트라는 건 서버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레스토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주문받는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 좀 서버다 아니면 웨이터다 뭐 이렇게 하는 저 사람을 이제 서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서 주문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라고 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보통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버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이제 컴퓨터 세계로 와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일단 사용자 컴퓨터 그림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아이콘을 넣었는데 이걸 유튜브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유튜버 페이지가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유튜버 페이지를 요청을 하죠. 유튜버 서버로. 그럼 유튜버 서버에서 여러분들 브라우저로 이렇게 유튜버 페이지를 응답을 해주는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관계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림을 지금 한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서버가 있으면 컴퓨터에도 보낼 수 있고 태블릿에도 보낼 수 있고 모바일에도 보낼 수 있고 기타 다른 장치들한테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컴퓨터 시스템, 그것을 바로 서버라고 합니다. 우리도 유튜브처럼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서버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수업, 호스팅, 다톰 사이트입니다. 호스팅이란 기업의 대용량 메모리 공간의 일부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홈페이지나 웹서버 기능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도 서버로 만들 수는 있어요. 아파치 같은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공부하는 게 좋기는 한데 아직은 HTML, CSS를 배우시는 단계라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PHP 수업을 하게 될 때 한번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24시간 동안 컴퓨터를 켜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객들은 새벽에 이렇게 지름신이 와서 새벽에 쇼핑을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나는 한 12시에 졸리니까 컴퓨터를 그때 끄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속 켜있으면 시끄럽고 그렇다고 이제 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객들이 그 사이트에 잘 접속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개인 컴퓨터는 보통 2, 3만 원짜리 인터넷을 신청해서 TV랑 같이 사용을 하실 건데 그 인터넷 속도가 매우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을수록
그 접속 속도가 느리게 돼서 인터넷 속도를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도 매우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양이에요. 컴퓨터도 CPU라는 게 있고, 속도가 있죠. 뭔가 구동이 될 때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도 마찬가지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그래서 컴퓨터도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아까 말하는 아파치 같은 서버 기술을 다룰 줄 아는 개발자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룰 줄 아는 보안 전문가도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를 서버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을 본 거죠.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호스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팅이란 기업의 대용량 메모리 공간의 일부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홈페이지나 웹서버 기능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에 패스트5 이런 것들 있죠. 오픈형 오피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어서 오피스를 하나 가지려면, 임대도 하러 다녀야 되고, 부동산 가서 계약도 해야 되고, 안에다가 막 책상도 넣어야 되고, 화장실도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정수기도 갖다 놓고 막 다 해야 되죠. 그런 거 하려면 되게 작업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패스트5 같은 데에다가 오피스를 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갖춰져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 대여해서 쓰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걸 호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작업하실 수는 있겠지만, 역시 큰 기업을 만들려면 패스트5 같은 데서 하시면 안 되겠죠. 역시 서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 특히 은행 같은 것들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스팅을 해서 사용은 하지 않죠. 근데 저희는 지금 호스팅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호스팅 업체 다톰이라는 사이트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회원가입을 하고 호스팅하는 법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조금 보시도록 할 건데, 꼭 요 사이트로 하진 않으셔도 돼요. 카페24에도 있고, 호스팅 미리네도 있고, 호스팅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냥 제가 한 가지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다른 걸 하실 분들은 다른 걸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그러시면 저희가 다톰 호스팅하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톰 사이트에 가서 일단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걸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인 메뉴에서 웹 호스팅을 누른 다음에 무료 호스팅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좀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나오실 건데, 무료 호스팅에서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약관을 숙지 후에 요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무료 호스팅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정보에는 여러분들 개인 정보들을 조금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계약자 정보에도 여러분들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는 여러분들 사시는 주소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불법적인 걸 올리다든지 음란물을 올린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만 서버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TP 아이디 작성하셔서 반드시 중복 확인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이 두 개는 절대 잊지 마시고요. 물론 나중에 잊으시면 마이다톰 가셔가지고 변경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DB 아이디랑 DB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FTP 아이디랑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DB 비밀번호도 따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FTP랑 똑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CMS라는 거는 자동 설치를 하지 마시고요. 설치 안 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확인 단어 입력하시고 이메일 인증 반드시 해주시고요. 혹시 이메일 인증이 잘 안 가면은 스팸 하면 한번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로봇 아닙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업, FTP와 호스팅 용어입니다. 호스팅 하면서 궁금한 용어들이 생겼죠. 다톰 호스팅 하던 화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FTP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DB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궁금한 용어들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는 개발자 컴퓨터라고 보고, 자, 이게 호스팅 업체 그 서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발자 컴퓨터에서 HTML을 만들든 CSS를 만들든 이거를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해야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전송했던 걸 다운로드를 받아서 수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FTP인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을 FTP라고 하는 거죠. FTP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 더 많이는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내 컴퓨터나 내 PC나 이런 걸로 가능한데 이건 대용량 전송할 때 자꾸 끊겨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R 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예전에는 RFTP라고 했었는데 R 드라이브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요거로 저희는 지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외에도 파일질러라든지 다수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테스트를 내 PC로 한번 해보는 거랑 R 드라이브로 해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를 통해서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index.html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브라우저에 보시면 그 결과가 되어 있죠. 요거는 지금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올리셔도 되고, 제가 블로그에 첨부했을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서버에 업로드하는 걸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내 컴퓨터, 내 PC로 FTP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 탐색기에서도 여기 주소 표시줄이 있어요. 이 주소 표시줄에다가 주소를 쓸 수 있는데, 그때 쓰실 때 지금 제가 아래 화면에 놓은 것처럼 ftp:// 하고 본인들이 다툼에 호스팅 했었던 주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해보면 보시면 이렇게 저는 지금 오셈 테스트라는 거를 호스팅을 좀 따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엔터 쳐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이름이랑 아무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앞에 써있는 저 오셈 테스트 보이시죠? 그게 아이디예요. 그걸 쓰시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설정해 놓으신 대로 설정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 파일이 새롭게 뜨면서 이게 인터넷에 연결돼서 FTP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통과 같은 경우는 HTML 폴더 내부에다가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저는 미리 테스트 했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전부 다 안에 있는 건 삭제해 주세요. HTML 내부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삭제해 주시고, 그럼 저희 아까 올리려고 했었던 셋 테스트들이 여기에 지금 바로 놔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용량이 이미지가 되게 많아서 크다거나 영상이 있다거나 하면은 좀 많이 끊겨요. 그래서 이 방법은 그렇게 좋게 사용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R 드라이브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하고 시작해 주세요. 자, R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켜지실 겁니다. 사이트 맵에서 직접적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닫기 누를게요. 여기 접속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접속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아까 그 내 컴퓨터에서도 쓰셨던 그 호스트 주소를 써주시고요. 포트는 저희는 21번이에요. 포트 21은 그냥 두시고, 아이디는 마찬가지로 요 호스트 주소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요거랑 같으셔야 되는 거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걸로 해주시고요. 제 거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호스팅한 아이디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접속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HTML이라는 폴더 내부에 들어가셔서 이거 아까 올렸던 게 그대로 있는데 제가 삭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눌렀고요. 업로드는 이 버튼을 눌러서 찾으셔도 되는데 내 컴퓨터가 미리 꺼내져 있다면 드래그를 하셔서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전송창이 뜨면서 첨부가 됐다고 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웹 브라우저에 주소를 쳐서 한번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다 쳤고요. 이 주소를 치고 엔터를 치시면 우리가 방금 올렸던 게 이렇게 잘 뜨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여기서 좀 확인해 볼게. 우리가 이제
FTP에 이게 index.html이라고 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네, 제가 A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A.html로 이렇게 바꾸면 파일이 바뀌었죠? 네, 그럼 나오지가 않아요. 엔터 쳐서 확인을 해보면 네, 접근이 거부됐다고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 네, 이렇게 a.html까지 원래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왜 인덱스는 그렇게 안 나오게 되어 있느냐? 인덱스 같은 경우도 원래 인덱스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셨다고 하면 여기다가 네, index.html이라고 적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상황을 처음 들었을 텐데 일반 사람들한테 주소를 치고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쳐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 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주소를 치게 되면 그 해당 폴더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페이지에 인덱스라는 게 있으면 걔를 바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페이지를 대부분 다 모든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꼭 HTML은 아니어도 되는데 PHP든 ASP든 상관은 없지만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첫 번째로 읽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배우실 루트 폴더 방식을 조금 더 이해를 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웹서버에 올린 파일명 폴더명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외에는 다른 언어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대소문자는 반드시 구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소문자 A01.html과 대문자 A01.html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숫자는 영문 뒤에 작성을 해주세요. 안 그런 서버도 있기는 한데 숫자를 먼저 써도 상관없는 데가 있기는 한데 안 그런 서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먼저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는 밑줄만 가능한데 서버에 따라서는 가운데 줄도 가능합니다. 네, 공백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폴더에서 처음 인식할 때 파일명은 인덱스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용어들을 볼게요. 그 호스팅 하면서 봤던 용어들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긴 주소죠.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유일한 번호입니다. 그 핸드폰 번호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죠? IP 주소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기들이 같은 주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는 글을 썼다든지 뭐 음란물을 올렸다든지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IP 주소로 식별을 하는 거죠. 물론 우회를 하거나 뭐 다크웹을 쓰거나 이러면 걸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다 이제 IP 주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거는요, IP 주소를 쉽게 영문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저 주소를 번호로 알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들도 핸드폰 번호, 그 친구들 번호를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죠? 그 주소록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검색해서 사용하죠.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P 주소를 알기 쉬운 영문으로 표현한 것을 도메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DB, 데이터베이스예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개념은 이 개념이 아닌데 저희가 지금 호스팅한 DB 나온 개념으로 보시자면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정보라든지 게시판에 글을 쓴다든지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이미지 등을 올릴 때 그게 저장되는 공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호스팅할 때 나왔던 건 그 DB 용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트래픽이라고 있습니다. 트래픽은 서버에 전송되는 일정 시간 내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을 계산을 해서 그걸로 통해서 이제 호스팅 업체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무료라서 그때 보니까 200메가 정도의 그 데이터를 트래픽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컴퓨터를 서버로 쓸 땐 상관없겠지만 호스팅 업체에서는 그런 트래픽을 제한을 둬서 몇 명이 접속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다 보면은 트래픽 초과되었다라고 해서 그날 하루는 이제 못 보게 하고 밤 12시 되면 풀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트래픽이 초과되었습니다 해서 페이지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래픽 초과를 풀려면 역시 호스팅 업체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몇 명이 오고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가늠을 해서 호스팅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네 번째 수업, 상대 경로 루트 폴더 방식입니다. 루트 폴더 방식은 웹 루트, 가장 최상위 폴더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슬러시 보이시죠? 요 슬러시가 기준이 되는 건데, 뭐 슬러시 파일명 확장자로 가든 슬러시 폴더명 파일명 확장자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슬러시란 개념은 뭐냐면 파일의 경로를 루트로 돌아간 다음부터 파일을 찾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상대 경로 열린 문서 방식이랑 비교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하이퍼링크 시간에도 제가 썼던 건데, 여기 지금 루트 폴더 내부라고 해볼게요. index.html 있고, 거기에 이제 폴더들이 이렇게 있고, 그 내부에 파일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커먼 CSS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커먼 CSS를 연결할 때 경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상대 경로 같은 경우는 파일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열린 문서 방식이면 이 index.html에서 찾아가야 돼요. 이 열린 문서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index.html에서 common CSS를 쓴다 그러면은 CSS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common CSS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열린 기준이 serv01.html이다. 일단 그럼 같은 데 없기 때문에 상위 폴더로 먼저 올라가서 점점 슬러시, 그 다음에 CSS 폴더에 가서 common CSS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문서 방식은 열려있는 문서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경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루트 폴더 방식은 루트를 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루트로 가라라고 해서 먼저 이제 무조건 루트로 가서 CSS 폴더에 가서 common CSS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에서도 네, 그 슬러시 CSS 슬러시 common.css로 똑같고요. 서브01 HTML에서도 경로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편한 거 아니냐? 루트로 보낸 다음에 다 경로를 찾으면 경로를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네, 하지만 루트 폴더 방식은 서버에 접속해야만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로 테스트할 때는 좀 불가능하시고요. 서버, 그래서 오늘 서버를 그 호스팅 하시는 개념을 조금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폴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 R 드라이브에 매번 올리고 FTP로 올리고 그렇게 작업하지 않을 거고, VS 코드에 FTP 심플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좀 더 쉽게 루트 폴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S 코드로 오셔가지고 확장 플러그인인 FTP 심플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플러그인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그 검색창에 FTP라고 이렇게 쓰시고 나면 FTP 심플이라는 게 가장 먼저 이렇게 뜨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되었고요. 설치가 다 되었으면은 확장 문서는 X 눌러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일단 FTP 설정을 맞춰야 되는데요. F1이라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FTP라고 쓰시고 나서 이제 FTP 심플에 관련된 그 명령어들이 이렇게 다 뜨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FTP config, FTP 커넥팅 세팅이라고 해서 FTP 연결 세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그거에 맞는 JSON 파일이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주소에다가는 우리가 그 호스트 주소를 먼저 써주시는 거죠. 포트 번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번. 그 다음에 유저 네임은 요거랑 같은 거죠. 호스트 서버랑 같고,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고 나셔서 이런 것들은 다 아래 것들은 다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 제이스는 X 눌러서 닫았고요. 그럼 요번에는 이쪽에 탐색기에 보시면은 이건 내 컴퓨터에 있는 니가스터디라는 폴더에 있는 게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FTP 이 osemtest.datom.co.kr에 있는 걸 제가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호스트로 접속을 해보시면 됩니다. F1 누르셔서 FTP 심플이라는 것 중에 이 리모트 디렉토리 오픈 투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로컬 호스트에 들어가서 우리의 루트 폴더는 HTML이죠. 그리고 나서 네, current 디렉토리라는 걸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VS 코드가 깜빡이면서 네, HTML 폴더 내부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뀌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작은 X 누르시고요. 자, HTML 가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면은 작성했었던 이 코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코드를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그냥 H3으로 네, HTML이다 라고 이렇게 쓸 거고, 저 이미지도 이번에는 그 루트 폴더 방식으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g 쓰시고 네, 슬러시를 먼저 쓴 다음에 루트로부터 이미지스라는 걸 찾아서 HTML이라는 걸 찾겠다 라고 하고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오버라이트 하겠냐고 덮어 쓰겠냐고 나와요. 기존 거에. 그래서 OK로 누르시면 네, 처리가 되실 거고, 이거 새로 고치면 한번 눌러볼게요. 네, 파일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네, 직접적으로 FTP에다 폴더를 만드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 폴더를 만들어서 서브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 OK라고 해서 오버라이트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네, 새 파일을 또 만들어서 sub01.html이라고 만들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작성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index.html에서 네, css로 연결이라고 해서 네, 슬러시죠. 여기 루트 폴더 방식이니까 슬러시 서브에 들어가서 sub01html을 찾을 거고요. 네, css 연결이라고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네, 새로 고침해 보시면 css 연결이라는 글자가 뜨는 거 보이시죠? 그럼 서브 html 가셔가지고 h3 태그로 마찬가지로 네, css라는 글자를 써주시고, 그러고 나셔서 img 태그로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달라지지 않아요. 점점 슬러시가 아니라 루트 폴더에 가서 네, 이미지스에 가서 css png를 찾는다 해서 경로는 이제 루트 폴더 방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 눌러보시고요. 오버라이트 X 눌러주시면 네,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이렇게 CSS 연결된다라고 하고, CSS 연결하면 CSS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CSS 기본 문법.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수업 때 봬요.